안녕하세요. 정윤이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책은 이정우 선생님이 지은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라는 책입니다. 네, 책 표지 그림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이 뜀트를 한번 다시 띄워보고 싶어요. 딱이 모양으로. 근데 손을 너무 가지런하게 들고 계셔가지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책입니다. 책 소개는 추천해 주셨던 윤마담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정무 관장님을 제가 팟캐스트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전 그런 생김새 그리고 털 많고 그리고 왠지 잘 먹을 것 같고 재밌고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쩜 이렇게 지역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지. 네. 이분이 특히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책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책 읽는 취향을 바꿔보려고 진지한 과학책이라 생각하고 왜냐 과학 관장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랐는데 그거는 아니었지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광고 문구처럼 사실 우리는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생활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과학과는 거리가 먼 미신 또 불합리한 관념에 매달리기도 하고 또 거짓말이 분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 비정상적인 언어 사용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을 국가의 리더로 뽑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서슴없이 표본을 만지고 실험하고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과학관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이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무 관장은 본인도 과학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의 삶의 조건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칼 세이건과 김상우 교수의 말을 빌려서 과학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뭔가를 구구절절 읽는 듯한 느낌은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기존에 이 관장님 혹시 아셨나요? 이정우 관장님? 저는 그 차이 나는 클래스 나오셨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떠시던가요? 저렇게 생기셨어요. 그때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의 삶이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구나. 보통 과학자 하면 되게 샤프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비과학적 사고죠.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왠지 과학자 그러면 잘 안 씻고 그죠? 삐쩍 마르고 예민하고 30년 된 자켓을 걸치고 있고 눈이 퀭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다 이것은 비과학적 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이 그런 생각해본 것 같아요. 책이 뭐랄까 되게 경쾌해요. 딱 들면 가볍기도 하고요. 가볍기도 하고 일러스트가 워낙 경쾌해서 경쾌한 것 같아요. 여튼 자 그러면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에서 뭐 대부분의 지식들은 모르고 계시던 걸 아셨을 테니까 어떤 걸 가장 깜짝 놀라게 알았나요?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양부터 난 이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건 뭘까요? 여기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정말 박장대소를 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심지어 엄마한테 전화도 했어요. 그 부분을 읽고 뭘까요? 어디가 있냐면 늦잠 자는 이유라는 섹션이 하나 있어요. 잠과 관련된 거. 그래서 당신이 아침에 그렇게 활기차고 저녁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것은 당신의 공적이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훈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찍 태어난 것에 대한 생물학적 은혜이다. 나이가 들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예시로 전 대통령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교육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뒷 문장에 네네네. 혹시라도 매일 5시, 6시 일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약수터에 다녀오는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소아정신과에 한번 데려갈 필요가 있다. 네, 네. 이 문장이 나와요.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5학년 때부터 5시에 일어났는데 진짜요? 그쵸. 정상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를 깨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본인의 권력에 의해서 나를.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되게 너무 잘 순응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몸에 배서 밤에 한 8시만 되면 너무 피곤해지고 새벽에는 근데 일어나고 싶지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일어나져서 멍 때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누군가 아니 그냥 네, 누군가에게 누군가한테. 전화를 드려서 엄마 이러 아니, 굳이 안 밝히려고 하더니 뭐 본이 부르네 이런데 사람이 입에 붙은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러 해 엄마 이렇대 과학적으로 그럼 나를 그때 소아정신과 데려갔으면 내가 훨씬 잘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농담으로 했다. 우리 엄마가 놀고 있네 이러고 전화를 끊었던 제가 뭐죠? 불면증이 제가 심해서 잠과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진짜 청소년들은 그 시간에 깨우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는 그때 분비돼야 되는 많은 뇌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게 교란이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불안장애래요. 봐봐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한국의 부모들한테 그 책이 되게 유용한 책일 거예요. 책일 텐데 번역이 안 됐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각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깨우지 말라 그래요. 몇 시까지? 7시까지는 깨우지 마. 우리 집 고등학생 8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 신경 그리고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렇게 뚝 끊어지게 하는 게 안 좋대요. 이게 서서히 그러니까 분비되다가 이게 줄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뭐 10 나오고 20 나오고 예를 들면 30 나오다가 이게 끊어지는 게 제일 안 좋대요. 30 나오다 20, 10, 0 이렇게 천천히 늘 곡선을 그리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지켜져야 되는 게 거의 19살까지는 그렇게 돼야 그 정서적으로 훨씬 아이가 안정적이라고 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니 다시 전화를 드려야겠고. 그리고 너무 늦게 깨어나는 것도 안 좋고. 그렇죠. 지구력 문제에서 훨씬 안 좋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불면증이 있는 아이도 치료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신히 새벽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자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일찍 좀 더 자게끔 해줬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물론 다 지나간 세월이니까 그쵸? 어쩌겠습니까? 그러긴 하지만 근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니까 애들 잠을 부모가 쥐락펴락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린 문제니까 그 아이의. 근데 너무 엄마들이 아이들 잠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냅두는 권위가 없나 봐요. 권위가 깨워도 안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그런 에피소드들은 뭐죠? 좀 부모님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또 깜짝 놀란 거 뭐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거에 너무 깜짝 놀라서 나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 거 내가 5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그랬습니다. 나 조금 좀 못나게 태어날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부모님 말을 잘 근데 듣는 우리 엄마 아빠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네가 얼마나 잘 들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왜 늦게 낳은 아이들이 불리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사이클하고 아이 사이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나이를 들수록 생체 리듬이 바뀌잖아요. 여기도 말한 것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찍 주무시고 이거든. 아이는 그렇게 안 돼요. 늦지막이 일어나서 적당한 때 자야 되는데 근데 부모는 그게 게으름이다라고 읽어버리면 아이를 깨우게 되고 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에 재워버리게 되고 빨리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를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막 강제로 재우는데 그것도 안 좋대요. 그것도 안 좋다고. 왜냐면 그러면 잠에 대한 공포가 생긴대요. 사람이 왜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와서 그게 일찍 재워버릇하면 그런대요. 그러니까 자야 돼라는 강박이 생겨버리는 거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10시는 넘기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난 그 자연스러운 없어하고 또 전화를 지금 그래서 문득 이마담의 사춘기가 어땠는지 그때는
호르몬 때문에 반항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저 다들 너무 모범생. 요즘에 그래서 사춘기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이보그 아닌가 보다. 너 인간이니? 윤마담은 좀 인상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아니 이거 정말 나 몰랐어요. 인상적인 거 말고 나 이건 진짜 몰랐네. 뭐 이런 거 꽤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아닌데 다 아는데 다 알아요? 뻥이고요. 근데 뭐요? 이제 도발도 하시는군요. 그 중에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동생들이랑 예전에 뭐 그런 뭐 놀았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기억이 그쵸? 한 장면을 두고 너무 달라서 네.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저는 저의 기억력을 확실히 하고는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 빌리암 슈테른의 실험이 나오는 심리학자 그 범죄학 연구소에서 교수가 어떤 약간 광신적인 그런 청중한테 총을 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이제 연기를 하고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해서 증언이 법정 진술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연구한 게 있었는데 다 다르고 심지어 누군가는 없던 장면까지 지어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혹은 그런 얘기를 하는 상호작용 가운데 그런 기억의 오류를 만들거나 없었던 장면까지 자기가 믿을 정도로 만들어낸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믿을 게 없고 그러니까 나도 못 믿는데 그죠? 자기 기억을 확신하잖아요. 대부분 다. 네네. 자기 기억이니까. 근데 가장 조작되기 쉬운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실험 보면서 다들 자기 기억이 맞다고 주장을 할 텐데 그럼요. 정말 맞는 건 뭘까? 이런 생각도 이제 그럴 때 가름마 타지는 게 권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제일 뭐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뭐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걸로 가름마가 타지는 거죠. 그래서 증언이라는 것도 늘 믿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을 말은 아니. 근데 또 그거 안 믿으면 뭘 믿노?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인간의 한계가 그런데.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아주 곰곰이 들어봤는데요. 놀라운 특징을 발견했어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윤마담은 사실이란 말을 방송 중에 한 40-50번은 쓰는 어떤 편이었죠? 아니 내 편에 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거의 추임새에 가깝고요. 근데 그 표현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 뭔가 그닥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친구가 아닌데 굳이 그걸 꼭 붙여요. 사실은 그랬는데요. 사실은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숫자를 세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이 마담은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자기 대답을 해요. 절대 내가 질문한 거에 딱 맞게 대답을 안 해줘요. 재밌는지는 모르겠고요. 굉장히 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볼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분명히 뭔가가 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말버릇 저 방금도 했어요. 그 저도 편집하면서 들으면 각자 이렇게 앞에 추임새 넣는 말 혹은 반복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기는 한데 제 거는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말버릇이라서 그런지 내 거는 무지하게 느리다라는 생각만 했지 사실은 이렇게 말한 건 지금 정마담 얘기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과학적으로 이것도 뭔가 있을 텐데 라는 이 책을 보면서 분명히 이 마담의 논리체계 안에는 그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자기가 정해진 답이 아닌 어떤 말이 들어오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은 아니고요. 다른 거 놀라웠어요. 정말 이 방송이 되게 많은 걸 알게 하는구나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말 사실은 이란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방금 툭 튀어나오십니다. 저는 이 책에서 보면 왜 항생제 관련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항생제. 이건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위 분들한테 꽤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먹거리 운동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다들 많으실 거예요. 먹거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
그러면 애가 이제 뭔가 항생제 처방을 받는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박테리아 관련된 병에 걸렸으면 그 항생제를 하루 이틀 먹이고 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근데 항생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항생제는 처방된 마지막까지 먹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내성이 정말 안 생기거든요. 근데 빼요. 왜 뺄까요, 근데? 항생제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쁘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TV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의사의 권위, 나름 전문가의 권위잖아요. 전문가가 처방, 근데 전문가가 답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의사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생제 처방과 관련돼서 무분별한 처방을 하고 있고 남용이 되고 있고 하다는 게 이제 물론 맞기는 한데 그게 줄기도 줄었거든요. 예전에 비하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성을 키우더라고요, 애들을. 그럴 수 있어요. 그 중단되면 커요. 걔는 그거에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균이 내성이 생긴 채로 다시 나중에 나오면 이제 안 들어요, 항생제가 잘.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슈됐던 아나킨가? 네네. 뭐 약 안 쓰고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애들 키우는 엄마들 그것도 약간 좀 미신에 가까운. 그것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아가가 태어났는데 예방접종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예방접종도 안 시켜요. 그게 이제 신념이고요. 우유도 안 먹여요. 항생제 우유라 해가지고 안 먹이시는데 근데 문제는 엄마가 그걸 그렇게 다 해도 되는가? 그 아이의 어떤 몸과 관련된 문제를 엄마가 그렇게 완벽하게 결정해도 되는가라는 거하고 또 하나 그 아이가 집단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걔 혼자 떨어져서 청학동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럼 걔가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한테. 걔만 접종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장티푸스 5년마다 해야 되는 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어떻게 알고 애들한테 하더라고요. 그 장티푸스 연병이 돌지 않는 건 이제 대부분 예방 접종 받은 사람들의 수혜를 얻고 있는 거라고 한 부분에서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다른 책에서도 그 면역에 관하여 맞아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 주사라는 건 그 사회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안 돼요. 크게. 그렇죠. 크게 지지가 안 되고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덜 그러겠지만 그런 그 또래 아이 공동체의 엄마면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거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받아갖고 오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걸 들으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희들은 세뇌당했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몰라요. 저희는 과학자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늘 찜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찜찜한 건 그러니까 아이와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걔도 하나의 인격이고 한 명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발부받은 하나의 존엄한 존재인데 그 아이와 관련된 너무 많은 거를 부모가 결정해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지만 아가 때는 예를 들면 잠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예방주사도 그렇고 좀 우리 사회가 그 열심히 뭐 성실 근면에 사로잡혀서 애가 사실 열이 나면 본인도 힘들지만 또 주변에 옮길 수 있는 병도 있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을 보내면 안 되는데 그거를 성실의 문제로 뭐 엄마는 예전에 아파도 뭐 학교에 가서 앉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왜요? 여기 보면 그 독일에서는 감기 걸리면 뭐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감기 걸렸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네, 맞아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알기로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쉬게끔 해주는 거죠. 네. 제가 무슨 말이 지금 딱 하고 싶은데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에피소드 하나씩만 더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뭐 다른 건 다 책을 보시면 되는데,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과학적인 내용. 아니 그 내용을 잘 과학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느끼는 게 책을 읽어도 그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면 그때만 읽고 그냥 싹 나가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빗대서
본인의 얘기를 쓰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는 또 제 일상과 연결이 되면 기억이 또 오래 남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아, 저는 그 놀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놀이가 재미있는 까닭은 결국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놀이가 재미있는 거구나. 맞아요. 다들 공감, 다들 딱 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순례가 되고 누군가는 잡히고 나도 잡힐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건 아니니까 내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또래 그런 거고 아 그래서 놀이가 그래서 재밌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일도 재미있게 하려면 이 일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하나 더 하자면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모르겠어요. 제 딸이 호랑이띠인데 백호랑이띠라고 막 나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다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여기 보면 슈퍼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 네네, 슈퍼문. 근데 진짜 크고 밝던데. 아니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 박사님이 그 농담으로 동네 슈퍼에 달린 문인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는 게 너무 많아지는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기사나 아니면 책 이런 게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가 정말 진짜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진짜 슈퍼문은 신화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은 어떤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기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게 늘상 반복되는 크기예요. 달을 오래 지켜보면 그러니까 오래 안 지켜본 사람들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가끔 보는데 뭔가 슈퍼문이 떴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봤는데 달이 진짜 큰 거야. 평소에 안 지켜본 거죠. 달에 대해서. 그래서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뭔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본의 영역이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내는 거는. 블러드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붉게 빛날 때가 있죠. 다 보이죠. 그런데 그런 걸 뭔가 만들어 세레머니를 해야 되니까 그래 뭐가 팔리니까. 그리고 그 블루문, 슈퍼문 나오면서 그 달과 관련된 그 펜던트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아 그래요? 달 모티브의 펜던트들, 여자용품이나 아니면 향수 같은 것들의 그 장명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업자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 그렇게 보고 싶으면 봐야지 어쩌겠어.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거지 진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혼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누군가 조금 약간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 게 그 사람이 정말 그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달이 어제는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슈퍼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들 믿어버리는 그렇게 돼버린 세상이 되어 간 것 같아서 슈퍼볼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별것도 아닌 게임을 그러니까요. 슈퍼볼이라고 하잖아요. 난 처음에 되게 궁금해서 슈퍼볼이 왜 슈퍼볼인가. 그 경기를 몰랐어요. 실제로 처음부터 꽤 관람해 본 적이 없어요. 슈퍼볼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계실 때 미국에? 아니요. 뭐 TV로 꾸준히 본 적은 없어요. 가서 경기장 가서. 경기장 그 경기요? 엄청 비싸서 못 가고요. 가난했구나. 거기에 있을 때는. 저는 그냥 저희 남편 학교 그거를 그 경기를 하잖아요. 완전 시골이어서 차가 막힐 일이 없는데 1년에 딱 2번 막히는데 한 번 그 경기할 때 막히고 한 번은 이 마라톤 할 때 막히거든요. 근데 저는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룰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슈퍼볼 하기 전에 앞단에 공연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들 이렇게 끌어와서 하잖아요. 그쵸. 항상 늘 그 공연만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몇 년도 슈퍼볼 무슨 공연 시황 이런 거 뜨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늘 그것만 보고 한 번도 경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뭔가 미국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냥 공 던지는 걸 슈퍼볼이라고 했겠지. 럭비의 다른 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뭔가요, 정확하게? 럭비예요. 럭비인데 럭비를 슈퍼볼을 하는 거예요? 그 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 경기 하는 게 그 슈퍼볼이고 거기 안에 광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한번 광고해서
광고를 못 써 요거 바지를 먹은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래요? 네. 그래요? 엄청 비싼데 딱 이펙트를 못 줬던 거죠. 그 막 안에 다는 광고도 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삼성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광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루이지애나에 갔는데 네. 뭐지? 재즈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날 슈퍼볼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락앤롤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어이가 없어. 루이지애나까지 갔는데 락앤롤이 나왔고. 와 정말 깜짝 한번 놀란 적이 또. 엄청 또 심쿵심쿵 하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부부가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 막 찾는데 없어. 그렇구나. 네, 또 윤마담은 어떤 거? 예. 저도 사실 놀이 관련해가지고 좀 한참 웃었는데 네. 우리 때는 깍두기 제도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깍두기 제도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운동신경 없어서 고무줄하면 맨날 첫 번에 걸리고 그리고 술래잡기 하면 맨날 1등으로 찾아지고 네. 이런 애들을 위해서 깍두기 제도가 네. 있어서 금방 실패하면 아웃이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깍두기가 되면 네. 이 팀이 할 때도 뛸 수 있고 저 팀이 할 때도 뛸 수 있어서 실력 향상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네, 그리고 또 놀이의 기회도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 실력 향상으로 보통 받아들이네요. 이렇게 동생들 이 맡겨달라고 할 때 너는 그냥 깍두기 이거거든요. 그래요? 네. 죄송해요. 너는 고무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모든 경기에 다 있어요. 네. 너는 암대나 껴 이거. 공기놀이에도 있고 다 술래잡기에도 있는데, 네. 저 지금 말씀하신 놀이 하나도 해본 적 없어요. 뭐 하셨어요? 맨날 책만 읽으셨어요? 네, 진짜로. 제가 너무 문득 싫어서. 네.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놀이할 때 웃겼던 게 우리 큰애가 네. 좀 재밌는데 숨바꼭질을 하루는 이제 동생 또래랑 하게 됐어요. 처음엔 좀 놀아주다가 이제 슬슬 자기는 자기 혼자만의 놀이를 하고 싶으니까 숨바꼭질을 하자 그러더니 애들이 신나서 다 숨고 자기가 이제 술래가 됐는데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숨어 있어라 니들은. 네. 멋지다. 애들은 옷장이든 어디든 다 숨어서 숨죽이고 막 언제 찾으러 올까 그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술래는 거실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답답해진 꼬마들이 하나둘 기어나와서 스스로 나를 찾아라. 네. 그랬던 기억이 나서 재밌었고 또 흥미로웠던 그 첼트넘의 과학 페스티벌. 네. 이게 딱 머리에 떠올랐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애들 때문에 간 페임랩이라는 그 페임랩 코리아라는 과학 행사에 갔는데 거기가 어떤 과학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재밌는 퍼포먼스로 PPT나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3분 내에 3분인지 5분인지 이제 발표를 해서 과학적 지식과 함께 그걸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 페임랩이 결승전이었고 거기에 뽑힌 3명인가가 이 첼트넘 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그러면서 그 이미 갔다 온 우승자들이 첼트넘이라 그러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나라 저기 세러머니 하지 않는다고? 네, 자기들도 이제 자조적인 웃음으로 가면 정말 그 행사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런던에서 2시간 떨어진 곳인데 근데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동네 행사를 이제 뭐 수도권이 아닌 이렇게 좀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동네 사람, 뭐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게 흥미로웠고 물론 저의 사심은 4월에 열린다는 재즈 페스티벌. 그럴 줄 알았어요. 뭐 하나도 지나치는 그러니까요. 법이 없어요. 네. 얼마나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뭐랄까요. 평균치의 삶을 살진 않죠. 이상한 대목이 많죠, 삶이.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를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진짜. 네, 이렇게 만나기도 신기하고요. 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웃고 떠들기도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간히 저희 녹음 중에 그 물소리가 들릴 텐데요. 네, 이 장소를 제공해 계신 대표님께서 사랑하는 사모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시는 듯 싶으니 예,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뭐죠? 빛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에너지를 내는 것이 빛을 낸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궁금했어요. 갑자기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오잖아요.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거.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고등교육을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영역가 아니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그게 지사하는 바를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물리를 통으로 외웠거든요.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그 외워집니까? 네. 그게 더 천재스러워 보인다. 네, 다 외워서 시험 봤습니다. 진짜로요?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정말 지금도 그런 뭐 힘과 균형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정말 물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물리를 못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정말 책을 통으로 다 외웠다. 저는 물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물리에서 외우고 있는 공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원래 이해해야 돼. 그냥 그러는 거죠. 제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매우 재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매우 재수가 아니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면 외워지지가 않고 똑같이 외우고 따라하는 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로직이 다른 거야, 쌤하고. 장점은 계속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머리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그렇지 않을걸요. 그게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어디 남아 있는 거니? 어딘가 있는 거죠. 근데 여튼 그래서 E는 MC 스퀘어만 알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과학자가 아니라 가끔 보면 철학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거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블랙홀이라는 걸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는 MC 스퀘어를 이해를 못하면 블랙홀을 검은 구멍으로 아는 거죠. 그쵸, 검은 구멍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에. 그냥 거기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어떤 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색깔이라는 거를 이것저것 다 섞으면 종국에는 검은색이 나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냥 어떤 그런 빈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이해를 해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내어놓는 삶을 살 텐데 이 에너지 체계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교육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거를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만약에 관장님처럼 알려주면 수업을 하면 훨씬 아이들이 쉽게 과학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책이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뭐라 그럴까요? 과학 입문서 에세이 정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학생들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 부교재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생각하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서 이 책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었어요. 오히려 어른들도 읽어도 좋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식물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꽃이 왜 어떻게 피는지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이런 거 생물학에서 나오는 건데 애들이 그렇게 이해 안 하잖아요.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요. 뭐 수분식이 외우고 막 우리도 그렇게 외웠던 기억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애들이 많은 시간에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 그러니까 꽃도 잠을 자야 꽃이 피난다라고 이해하면 그 밤과 낮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울 수 있거든요, 아가들한테. 그래서 이 책 보면서 계속 들었던 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이 책은 뭐야 뭐 몇 마디 과학 지식 전해놓고 뒤에는 자기 말 써놓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학생들한테 읽히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애들이 많이 궁금해할 법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용도로 오히려 쓰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댁에 가시면 자제분들한테 한번 꼭 읽혀보시면 다민이 아가는 조금 읽기 아직은 어렵겠지만 아직 만화책 이상은 읽을 수 없고 그러니까 아가는 좀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좀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과학적 지식을 풀면서 계속 사회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치관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세지 않게 또는 막 날 것처럼이 아닌 그렇게 좀 전달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에서는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쓰셨어요. 네. 이분의 인품이 드러나더라고요. 네. 잘난 척 하려면 충분히 잘난 척 하실 수 있을 텐데 전혀 안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것만 귀여우신 게 아니라 정말 인품이 타고나시구나.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과학이 만약에 단순한 지식의 총합이라면 아이들이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단순히 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하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사고 방식 그렇죠. 불합리한 관념을 없애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 책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어렵지만 이 뒷말인 거죠. 생각하는 방식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부터 접근하면 과학은 쉬울 수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책 같았어요. 정말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이만한 책이 없겠구나 라는 맥락에서 아주 좋은 책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뭐 하나 정도만 더 에피소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장 깜찍한 눈을 하고 있는 이양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부모가 살았던 시대는 자식이 살아갈 시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권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 시대다. 부모의 애정만 가슴에 품으면서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저희 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랑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저희 세대랑 저희 아이들 세대는 또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안 맞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공부를 잘하면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사회가 크게 그 사회 역시도 그 기대에 부응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맞춰줬죠. 맞춰줬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도 역시 그럴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가 막 급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그냥 더 과거로 가고 있지 않나, 더 많은 걸 주입하고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되게 너무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 거예요.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럼 나는 애정은 듬뿍 주고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애정은 듬뿍 주시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이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냥 사람인지라 어느 내가 이렇게 했던 말을 얘가 안 주워 담아도 되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알아서 이거는 주워 듣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게 좀 성립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방식만 얘기하게 되니까 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가 제일 어린 아가니까요. 그쪽이 제일 어린 아가한테 얘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 내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칩시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튼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너무 여성한테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휴가도 낼 수 있는 것 같고 뭐 출산도 보장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성 아가 그러니까 우리 아가가 여자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냥 공무원 시험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일찌감치 우리 고시로 한번 나가보자. 5급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아가를 데리고 조근조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지 뭐 예전에는 뭐 배낭여행이 유행이 아니고 사법고시가 유행이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이제 나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조카들한테도 쓸데없는 조언은 안 해야겠다. 물론 이제 조카들 나이가 많아지니까 걸러서 듣긴 하는데요. 그런 조언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그렇게 유효해 갈지 그거를 예측을 못 하겠어서 막 튕겨 나가라고는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나와 관련된 사람으로 들어와 버리면 네네. 10년, 20년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 너도 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참 뭔가 말해주기 힘든 시절인 건 맞아요. 정말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태도도 생각의 태도가 일관적이지도 않고요. 무슨 근거에 모든 게 불안과 내 불안과 그런 어떤 걱정들에 기초해서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이 책에 의하면 저희의 생각의 태도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실관계 기초해서 아이한테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채식이 몸에도 좋고 이 자연 세계에도 좋다는 걸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적당한 수준의 잡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인류가 꾸준히 살아온 방식의 잡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처럼 왜곡된 채식, 왜곡된 육식 그게 문제인 거지. 적당한 수준의 잡식인 자연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인간만 특이하게 지금 왜곡돼 있는 것 같아서 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우세요. 네. 자연에도 그 폭식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 수많은 종이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 그들의 섭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노? 있을 거야. 연대해라. 그 친구들과 조언합니다. 연대하십시오. 네. 자연스러운 폭식 클럽. 너무 급하고. 이 유니버스에 그게 없겠어요? 있겠죠? 다 모이세요. 하나 조직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책이 그다지 뭐라 그럴까요? 무겁지 않고 잘 읽혀서요. 재밌는 얘기들 좀 해봤고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어떤 말로 좀 줄여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책 중에 파인만 씨 과학자 중에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이분처럼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위트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과학책이라고 해서 조금 저런 건 나는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 과학책은 아니고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여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추천 드리고요. 어쨌든 책을 읽음에 있어서 너무 졸리면 안 되잖아요. 졸립지 않은 책이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과 굉장히 이렇게 같이 제 삶과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오버랩해서도 보고 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점 4점 아주 후한 점수 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저도 별 4개를 줬는데 그러니까 진지한 과학 지식 책을 제가 원했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그 정도 깊이는 아니어서 별을 하나 뺐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과학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인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며 목욕탕을 뛰어나온 건 잘 알고 있지만 그가 발견한 부력을 이 책을 읽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책은 지식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과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과오를 쓴웃음 짓게 만드는 과학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들 점수들 후하시네요. 저도 그럼 4개 줄게요. 고민하고 왔는데 별점 4개 과감하게 드리고요. 그 세상 물정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러니까 명확해지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정도의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정말 중고생들이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중고생 필독서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책 써주신 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은 세상 물정 알아가는 방식을 알아가는 책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경로가 저희가 지금 3가지가 있어요. 네,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네, 유튜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를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팟빵을 듣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너무 재밌대요. 재밌는데 길대요. 네. 조금 전체 시간이 길어서 왠지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길다고 해서 이 정도 시간으로 마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뒷부분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방송 다 들어봤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 길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인사는 가장 크게 웃었던 이마담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 맘입니다. 놀래도 할 수 없고. 그럼 또 말합니다. 네가 진행해라. 네, 마무리 인사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인사? 네. 오늘 날씨가 선선하긴 한데 곧 더워질 것 같거든요. 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혼자여서 좋다? 아니, 혼자여서 좋은데 혼자여서 싫다. 뭐 대충 이런 제목의 책을 읽고 혼자는 좋은데 혼자는 외로워. 외롭긴 싫지만 혼자이고 싶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책 제목이 뭡니까 도대체?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앞에다 두고. 아침에도 책을 읽으면서 왔는데 그걸 잊어먹었어. 알겠습니다. 네. 혼자가 좋은데 혼자라 싫다라는 책이 읽고 있는데요. 네. 누가 썼나요, 선생님? 이혜린. 예린? 혜린. 저는 누군지 역시 잘 근데 책이 너무 유행 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리즈가 나오면 혼자는 좋지만 뭐 외롭긴 싫고 그런 일도 있고 비슷한 제목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 책을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한 가지 일을 갖고 되게 양면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되게 고뇌를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제가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한테 좀 관대해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로 마무리해 주시네요. 우리 모두 관대해집시다. 네, 여기까지 우리는 정윤이의 부킹클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